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2차 예비 경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명으로 추리는 건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와 함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네,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지금 부산에 계신가요? 아니면 국회 지금 그렇죠. 국정감사죠. 예, 하도 그 대선 후보들이 다 부산에 가 계시니까 혹시 우리 지역구가 또 부산이시고 하니까 지역에 계신가 잠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JP 준표 JP라고 하나 봐요. JP 희망캠프 부산 선대위 출범식도 있었고 또 의원님께서는 기장군 당협을 찾아서 당원들과 간담회도 가지셨는데 부산 현지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부산의 분위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윤 후보께서 많이 앞서 있었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상당히 그 젊은 당원들을 위시해서 네. 좀 개혁적인 분들이 그 홍준표 후보를 많이 성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특히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MZ 세대인 젊은 남성 유권자층에서 상대적으로 윤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대체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홍 후보께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주 간결하고 또 공약 자체가 그 피부에 와닿는, 예를 들면은 그 사법시험 제도를 갖다가 부활하겠다든지 아니면은 국회의원 숫자를 그 좀 대폭 줄이겠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고요. 또한 그 정시 확대를 통해서 네. 대학 입학 시험을 공정하게 치르게 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젊은 층하고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정책들이 소위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온 대책이냐 아니면 다소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전문가들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네. 사실은 포퓰리즘적인 것은 돈을 많이 쓰는 그 후보, 네. 그런 공약들이 포퓰리즘적인 정책이지요. 네네. 그리고 홍 후보의 정책은 돈을 가지고 그 국민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제도를 개혁해서 네. 우리 사회를 좀 더 공정하게 하고 또 선진국가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은 비교적 저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정책을 가지고 어쨌든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또 속 시원하게 하는 것은 저는 포퓰리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시 확대 부분을 가지고 소위 이쪽 대치동이나 이런 이제 8학군 쪽에 있는 학원 강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시 확대하면 8학군이 다 싹쓸이 한다는 얘기다. 사실 그런 그 말하자면 고급 사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정시가 확대되면 다 싹쓸이 하게 되는데 이게 과거에 지금의 40대나 50대나 60대들이 학력고사 시절의 추억 옛날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사실 학원에 있는 학원 강사들이 하거든요. 아마도 그거는 저는 좀 잘못되었다 보고 그 학원 강사 역시도 네. 과거에 학력고사 세대 일거입니다. 네네. 그 누구든지 간에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그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저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야만이 그 조국 그 전 장관처럼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저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학 입시 제도라는 것은 네. 아버지 백, 어머니 백에 의해서 또 누구의 백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실력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공정한 방법은 저는 수능을 확대시킴으로써 정시 확대다. 예. 네네. 자기 실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룰이다. 가장 공정한 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들도 있다. 근데 홍준표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것 정도로.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경태 의원까지. 자,
그 1차 토론회에서 조국 과잉 수사 주장 펴면서 하태경 의원이 조국 수홍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입장 변경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과잉 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가요? 사실은 홍준표 후보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단호하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다만 30년 전에 이제 수사 간행에 대해서 네. 본인의 검사 시절에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또한 저는 잘못됐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20대가 넘어가면 다 성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성인은 각각 독립 개체거든요. 어찌 보면은. 네. 그래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죄를 묻고 따져야지 가족이기 때문에 봐주고 안 봐주고 하는 것은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수사 어떤 부정한 부분에 과연 연루가 되어 있고 또 죄가 있다면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것이 요즘 2030 세대들이 바라는 그런 공정한 사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조국 수홍 이야기 나오니까 하태경 의원이 SNS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부산 경남 등에서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또 당 해체하라고 지 X 하던 놈 한 줘 팰 수도 없고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혹시 막말홍이 다시 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이런 비판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 표현 자체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네. 민주국가에서는 네. 누구든지 반대 의견 또는 네. 날카로운 비평과 비판을 할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조차도 저는 다 존중하고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민주주의 이론자로서의 저는 가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홍 후보께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그런 입장들이 계셔서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순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보고 있습니다. 순화시켜야 된다. 그런 표현. 네네. 심정은 이해하나 표현은 예. 자, 당내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 최근 새로 가입한 당원들 가운데 여권 성향의 이른바 위장 당원들이 상당수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부산에서.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우리 홍준표 후보가 수문표, 예를 들면 2030 젊은 세대의 어떤, 당원들의 표가 좀 폭발적으로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네. 우려하는 그런 표현인지 모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이라는 표현은 그 역시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마도 이 발언한 이후에 윤 후보께서도 좀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을 어쨌든 지지하고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당비를 내고 또 당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장 당원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준표 후보가 비판을 했더니 자신의 발언 의도를 왜곡하여 공격해 반사 이익을 누리려고 한다라고 해서 홍준표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또 다른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반사 이익이나 노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오히려 비판을 했어요. 아니 정치인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반사 이익을 또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네네. 윤석열 후보 역시도 추미애 전 장관 지금 후보이시죠. 이번에 어떤 그런 또 여권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반사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조금 존중해주고 또 서로의 지지율, 서로의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 좀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홍 후보님 상징이 붉은색이었는데 요즘 붉은 넥타이는 잘 안 매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억세다는 표현, 거칠다는 표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좀 부드러워지는 모습. 또 우리 당의 색깔이 또 빨강, 파랑, 흰색이거든요. 네네. 그 점에서 좀 더 파란색이 좀 더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한다는 그런 느낌에서 다양한 색상을 쓰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니 윤석열 후보가 홍 후보님 속옷도 붉은색 입고 다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왕자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왕자 논란. 아니 나무 속옷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윤석열 상당히 후보가 붉은 속옷 입고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홍 후보 보고. 그걸 그러면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대단한 능력이시죠. 아, 대단한 능력이시다. 예, 그 뭐 우리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그 어떤 나무 그 속옷을 색깔이 어떻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역시 또 다른 그 색깔론인데요. 색깔론, 속옷 색깔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 정도만 하면 되고 너무 지나치게 네네. 왕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네네. 또는 속옷에 대한 색깔에 대한 논란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그 힘들어하시는데 네. 우리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말씀들을 하셔야 될 후보들께서 네네. 이런 부분을 감론을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하자. 네. 예. 아니 뭐 또 이름 개명한 것도 가지고 홍 후보님도 예. 개명했지 않냐 이러면서 홍 후보님도 소위 미신 내지는 주술적인 것과 연관해서 본인도 그런 행보가 있지 않았냐라는 취지로 그 뭐 비판을 하셨던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자, 국힘 네. 2차 컷오프가 이번 주말 10월 8일이죠. 네. 예. 3명은 정해졌는데 3명은 뭐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3분은 정해졌는데 네 번째 후보가 누가 될 거냐를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홍 후보도 예. 하태경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어느 분이 올라오실 걸로 보이세요? 저는 그 예상 외의 인물이 아마 4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상의 그전에는 인물이다. 예. 예, 어찌 보면은 상당히 지금 4위를 놓고 한 서너 분이 3분 이상이 아마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누가 올라오시든 좀 정정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좋은 후보가 아닌가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네네. 누가 올라오든 상관이 없는데 근데 예상외의 후보라고 하니까 예상외의 후보를 이름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혹시 허경영 후보와 만나셨던 후보가 예상외의 후보인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당원들이 한 30%,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70%께서 이번에 투표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존중해서 네. 어느 분이 올라오시든 그 네 분이서 본선을 놓고 정정당당하게 잘 겨루길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서로가 네거티브 하지 말고 네. 지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우리 네. 젊은 세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네. 번째로 집값 문제, 집값. 그다음에 세금 문제, 예. 예. 그다음에 세금 문제, 세금.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정책들을 많이 낼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